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한 가지 코멘트만 하겠습니다. 그 알람티 스की임을 얘기했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타임슬롯의 첫 번째 안테나는 S1, 그다음에 두 번째 안테나는 S2, 그다음에 두 번째 타임슬롯에서는 마이너스 S2 conjugate, 그다음에 S1 conjugate를 보내는 스की임인데, 이때 우리가 가정을 했던 게 expectation의 즉 S1의 expectation과 S2의 expectation, 이것이 이제 ES over 2라는 거를 이제 가정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소리냐면, 지금 보면 S1이 지금 뭐 S1이든 뭐 S2든 간에 이거 어떤 QAM 심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AM 집합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16개 점 중에 하나다라고 뭐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뭐 64QAM을 사용을 한다면 64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보시면 이 S1이라는 심볼을 두 번 보냅니다. 여기 한 번 보내고, 그러니까 첫 번째 타임슬롯에 첫 번째 안테나에 보내고, 두 번째 타임슬롯에 두 번째 안테나에 이렇게 보내게 되죠. S1 정보를 두 번 보내기 때문에 이 보통 ES라고 하면은 이것은 average symbol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심볼 하나를 보낼 때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을 하느냐, 평균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S1을 두 번 보내게 되죠. 그래서 두 번 보내니까 똑같은 정보를 좀 두 번 보내기 때문에 이 S1의 그 에버리지 에너지를, 그러니까 2분의 ES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나중에 이제 가로축에 이 ES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ES 오버 N0 그게 이제 가로축이 되게 되는데, 이때 2분의 ES로 이렇게 잡아줘야지 다른 시스템과 제대로 된 비교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제 코딩 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특별히 뭐 인터리빙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error correction coding, in fading channel입니다. 그래서 error correction coding을 뭐 fading channel에서 쓸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블록 코드나 아니면 컨볼루션 코드나 이제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5G 쪽에서는 4G에서는 이제 터보 코드가 사용이 됐었고, 지금 뭐 LDPC 코드나 뭐 폴라 코드나 이런 것에서 여러 가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뭐 컨볼루션 코드는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컨볼루션 코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컨볼루션 코드를 사용한다라고 치면, 이제 페이딩 채널에서 컨볼루션 코드를 사용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뭐 컨볼루션 코드가 뭔지는 다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뭐 피터비 알고리즘으로 디코딩을 해보는 거를 예전에 했었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에라 패스가 되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뭐 예를 들어서 이 패스로 데이터를 이렇게 보냈는데, 여기가 뭐 01이고 여기 10인데 0110인데 이걸 0000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이렇게 착각을 하지 않게 하려면 에라가 여기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에라가 발생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페이딩 딥에 예를 들어서 들어가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채널이 나빠졌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계속 이 구간에서 계속 그 딥페이드에 들어간 거니까, 딥페이드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연속적으로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테크닉을 쓰냐면 인터리빙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록 인터리빙을 소개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그 에러 컬렉션 코딩을 사용한 다음에, 즉 그러니까 인코딩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요. 데이터를 이렇게 가로로 쭉 쓴 다음에 나중에 그 모듈레이터로 나갈 때는 이렇게 세로로 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로로 읽고 세로로 데이터를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를 주냐면 이 심볼을 이렇게 시리얼하게 계속 보내지 않아요. 에러 커렉션 코딩을 이미 이제 한 다음에 인코디드 데이터죠. 그러니까 인코디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면 인코디드 데이터를 이제 통신 블록 다이어그램 보면은 에러 커렉션 코드를 이용을 해서 인코딩을 한 다음에 그걸 바로 모듈레이터에다가 전달하게 되는데 이 모듈레이터 인풋으로 들어가는 건 요걸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모듈레이터 인풋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코딩은 이렇게 쭉 이렇게 했어도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했지만 요거를 실제로 채널로 나갈 때는 이것을 보낸 다음에는 요것을 보낸 다음엔 누굴 보내냐면 얘를 보내길 바라는 거예요. 얘를 보내고 그 다음에 얘를 다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엔 얘를 보내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연속된 인접한 심볼들을 계속 보내지 않게 채널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디코딩을 할 때 이 연속된 심볼이 이렇게 나빠지는 경우는 없어요. 디페이드에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낸 뭐가 있으면 내가 보내고자 하는 심볼이 뭐가 있을 때 연속적으로 디페이드에 들어가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내면 그 다음 심볼 보내고 싶은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에 에러가 생겼더라도 여기에는 에러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인코딩을 이제 한 다음에 모듈레이터 인풋으로 전해줄 때 이렇게 셔플링을 한 다음에 전해주게 돼요. 그래서 셔플링을 한 다음에 전해주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널에서 이렇게 셔플링을 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셔플링이라고 하지 않고 카드 셔플링처럼 셔플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인터리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딩 채널에서는 거의 항상 인터리빙 블럭이 있어요. 그래서 에러 커렉션 코드를 사용한 다음에 그 에러 커렉션 코딩을 특별히 이제 뭐라 그러냐면 에러 커렉션 코딩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 스펙 같은 데 보면 이렇게 FEC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냐면 forward error correction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는 게 forward error correction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는 게 ARQ예요. 그래서 automatic repeat Q를 크게 쓸까요? 네. 그래서 automatic repeat request라고 해서 ARQ입니다. 그러니까 ARQ는 받은 다음에 데이터가 뭐 에러가 났으면 다시 보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retransmission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내라는 걸 요구를 하게 되고 forward error correction은 다시 보내라라는 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forward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일방적인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수신단에서 뭐라고 한 소리 하는 거예요. 받은 다음에 너가 보낸 것이 에러가 났다. 그러니까 다시 보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forward error correction은 그게 아닙니다. forward error correction은 그냥 트랜스미터는 계속 보내기만 하고 리시버에서는 에러가 났다는 걸 판별을 하더라도 그냥 그거를 그냥 가져가요. 그것을 에러 커렉션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다시 보내라 어째라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forward error correc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forward error correction의 경우에 이 FEC 경우에는 항상 인터리빙을 사용한다. 즉 인코디드 데이터를 바로 모듈레이터에다가 블럭에다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셔플링을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듈레이터 인풋에다가 전달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신단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리시버에서는 디모듈레이션 한 다음에 디모듈레이션 한 데이터를 바로 디코딩 하는 것이 아니라 에러 커렉션 코드에 맞춰서 그러니까 비터비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디모듈레이션 한 다음에 일단 셔플링을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셔플링 한 것처럼 그 반대 그 역함수 개념으로 셔플링을 한번 해준 다음에 다시 원래 데이터 시퀀스로 맞춘 다음에 디코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속된 인코디드 데이터가 모두 디페이드에 빠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뭐 계속 이 디페이드가 굉장히 길면 발생을 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인터리빙 뎁스가 너무 작거나 그러면 발생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멀티플 액세스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ultiple access. 그래서 멀리시 텍스트에서 365페이지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업링크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 베이스 스테이션 있고 multiple 모바일 스테이션이 있고, 그러니까 4G에서는 이제 user equipment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죠. 이거는 enhanced node B 또는 evolved node B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node B라고 써도 뭐 상관없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업링크 상황을 보면 베이스 스테이션이 있고요. 여기 여러 개의 모바일 스테이션들이 있다. 그래서 모바일 스테이션 1이라고 하고요. 2 모바일 스테이션 3 그다음에 여기 베이스 스테이션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업링크 상황을 가정하니까요. 그래서 멀티플 액세스 문제가 뭐냐면 이 모바일 스테이션들이 그래서 그 모바일 스테이션들이 어떻게 잘 코디네이션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잘 코디네이션 해서 베이스 스테이션이 모바일 스테이션에서 오는 그 모든 시그널들을 그 SINR 값이 좋은 상태에서 다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구별해서. 그러니까 SINR은 지금 Signal to Interference and Noise Ratio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릴게. Time frequency plane인데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time frequency plane이라고 합니다. time이고요. 그리고 여기 frequency가 되고 여기 이만큼 이렇게 차지한다면 전체 밴드위스를 그래서 bHz라고 놓으면 맨 처음에 소개를 드릴 거는 당연히 이제 FDMA. 그래서 FDMA 보면은 자, FDMA는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time frequency plane을 그냥 줄여서 TF plane이라고 가끔 얘기합니다. 그래서 FDMA 보면은 자, FDMA의 TF plane을 보면 frequency가 있고 여기 이렇게 타임이 있죠. 그 전체 밴드위스가 주어져 있을 때 전체 밴드위스를 나눠서 쓰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스테이션 1이 이만큼 쓰고 모바일 스테이션 2가 이렇게 쓰고 모바일 스테이션 3가 이만큼 쓰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 FDMA는 어떤 거냐면
TF 플레인을 가로로 자른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유저가 서로 다른 서브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통화가 끝날 때까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화 통화라면은 전화 통화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어떤 그 모바일 스테이션들은 모든 모바일 스테이션들이 일단 그 밴드를 차지하고 나면은 통화가 끝날 때까지 독점적인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그 밴드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떤 뭐 B라는 전체 밴드위스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그 전체 밴드위스의 일부분만을 계속 차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TDMA를 보면 TF 플레인에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타임 프리퀀시 플레인에서 생각해보면 뭐 그냥 B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면은 이걸 전체 밴드위스를 B라고, 그러니까 지금 available한 밴드위스를 B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업링크용 밴드위스가 B라고 하면은 뭐 3G 같은 경우는 이제 오메가헤르츠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나누고 어느 정도 쓴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첫 번째 타임 슬롯은 모바일 스테이션 1, 두 번째 타임 슬롯은 모바일 스테이션 2,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다 할당을 한 다음에는 다시 여기서 모바일 스테이션 1이 여기 쓰고요. 모바일 스테이션 2, 모바일 스테이션 3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겁니다. 예, 이렇게 그 리소스를 할당하는 기법을 우리가 TDMA 기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모바일 스테이션들은 자기에게 할당된 그런 타임 슬롯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많이 쓰게 되는 거는 FDMA하고 이 TDMA가 이렇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결합된 거를 실제로는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제 뭐 GSM 같은 경우도 뭐 TDMA를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정확한 얘기는 TDMA하고 FDMA가 하이브리드로 결합된 형태를 썼었죠. 그러니까 그 형태는 뭐냐면 이렇게 밴드위스가 뭐 이렇게 주어졌을 때 만큼 밴드위스가 주어지면 적당히 이렇게 자르는 거죠. 적당히 자르고 여기 이렇게 여기가 타임이고요. 역시 여기가 프리퀀시입니다. 여기 모바일 스테이션 2, 모바일 스테이션 3.
들어가고요. 여기 뭐 다른 색깔로 할까요? 네, 그대로 갑시다. So 모바일 스테이션 4, 모바일 스테이션 5, 모바일 스테이션 6 쭉 들어가고 여기서 이게 쭉쭉쭉쭉 나가다가 그다음에 다시 여기서는 이제 모바일 스테이션 1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 이 형태를 살펴보면 일단은 이 모바일 스테이션 1하고 모바일 스테이션 2는 지금 프리퀀시로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FDMA가 되는 거죠. 하지만 모바일 스테이션 1하고 모바일 스테이션 4는 지금 같은 밴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임 슬롯을 다르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TDMA가 되는 거고 이렇게 두 사용자를 보면은 그러니까 모바일 스테이션 1하고 모바일 스테이션 2를 보면 이것은 FDM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GSM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GSM에서 그 캐리어를 이제 25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타임 슬롯은 8개 타임 슬롯으로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뭐 타임 슬롯 1, 여기가 타임 슬롯 1이면 타임 슬롯 2 해가지고 따따따 해서 타임 슬롯 8까지 둬 가지고 GSM에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2G 시스템에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